자, 2018년 4회 제2과목 가스 설비 보겠습니다. 21번에 카르노트 사이클 기간이 27도와 마이너스 33도 사이에서 작동될 때 이 냉동기의 열 효율은, 자, 그래서 카르노트 기간이라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열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열기간을 얘기하고 있고, 열 효율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열 효율은 자, T1분의 T1-T2. 자, 이거는 이제 T1은 고온도, 이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2는 저온도의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 우리 고온도 27도가 되겠죠. 절대온도 273 플러스 27. 그 다음에 T1, 273 플러스 27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저온도는 마이너스 33도시죠. 273 마이너스 33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0.2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22번. 다음은 용접 용기의 동판 두께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 식에서 S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S는 재료의 허용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유 두께, 이렇게 나오죠. 그럼 부식 여유 두께. 자, 이것은 C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판의 내경, 안찌름 D가 되겠습니다. 그죠? 안찌름. 그 다음에 최고 충전 압력 수치는 P가 되겠죠. 네, P.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3번에 강을 열 처리하는 주된 목적은, 자, 금속이라든지 우리가 금속이나 합금, 그죠? 금속이나 합금에 요구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성질. 이 성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강도, 그죠? 또는 경도, 내마모성, 그죠? 그 다음에 내충격성, 가공성, 이런 것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여하는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여기서 3번에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 과학가스 냉동기 발생기는 흡수식 냉동 설비에 사용하는 발생기에 관계되는 설계온도가 몇 도씨를 넘는 열교환기를 말하는가? 자, 이것은 그냥 그대로 20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기, 그죠? 흡수식 냉동 설비에 사용되는 발생기로 관계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도를 넘는 열교환기,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25번에 물을 양정 20m, 유량 2세제곱미터/민으로 수송하고자 한다. 축동력 12.7ps를 필요로 하는 원심 펌프의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펌프에 우리가 축동력, 축마력 계산이죠. PS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1PS는 75km/s, 일로 따지면 75. 그죠? 여기에 이제 효율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5라는 건 100% 효율일 때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내용은 물의 비중량 100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정, 전양정이죠. 전양정 그냥 바로 대입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유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2. 그 다음에 얘는 메다퍼세크, 킬로그램 메다퍼세크 초기 때문에, 자, 유량은 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곱을 해준다. 그래서 PS 값은 12.7이죠. 7. 그죠? 그래서 이 효율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은, 그죠? 효율 구하는 식으로 보면 75 곱하기 60 곱하기 12.7 분의 똑같습니다. 그죠? 1000 곱하기 20 곱하기 2. 자,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효율이니까, 그죠? 요렇게 보시게 되면, 69.9
7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6번 공기 액화 장치에 들어가는 공기 중 아세틸렌 가스가 혼입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세틸렌 가스 자체가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인데 뭐 성질 자체는 이게 구리하고 그죠? 구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동아세틸라이드 그죠? 동아세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액체산소 속에서 폭발을 일으킨다. 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신축이음이 아닌 것은 자, 신축이음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죠. 루프형, 벨로즈, 슬리브, 그 다음에 스위블이죠. 스위블 이음입니다. 자, 이건 신축 이음, 이음이라고 하지만 신축 이음입니다. 그죠? 턱걸이형 이음은 턱걸이 자체는 우리가 소켓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체결하고 내부를 채운 상태에서 그 위에 납을 녹여서 붙이는 접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이음과는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냉간 가공의 영역 중 약 210에서 360도에서 기계적 성질을 인장 강도는 높아지나 연신이 갑자기 감소하여 취성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자, 먼저 좋은 매짐을 보시게 되면 좋은 매짐은 부서지기 쉬운 성질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상온에서 그 다음에 뜨임 매짐 이렇게 나오는데 뜨임 매짐은 약 300도에서 500도 정도 300에서 500도 부근에서 인성이 저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열 매짐. 청열 매짐이 현재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0에서 300도에서 강도가 커지지만 연신율은 작아지는 성질. 그 다음에 저결 매짐 이렇게 얘기하면 900도 이상에서 900도 이상에서 황이나 산소가 철과 화합해서 산화철, 황화철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은 900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원심 펌프는 송출 구경을 흡입 구경보다 작게 설계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송출 구경 이 흡입구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 이유 자체가 원심 펌프 자체는 우리가 속도 수도를 그죠?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 압력 수도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을 시켜서 물을 이송하는 유체를 이송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스파이럴 케이싱 이렇게 해서 와류실에 의해서 압력 수도 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1번 같은 경우 와류실을 크게 설계했을 경우 그 압력 수도의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용접장치에서 토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아세틸렌 토치의 사용압력은 0.1MPa 이상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스 용접용 토치의 경우는 아세틸렌의 압력에 따라서 저압, 중압, 고압식으로 그래서 저압, 중압, 고압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식의 경우는 0.07 kg/cm 미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압식은 요거보다 높은 0.07에서 0.4 kg 그 다음에 고압식의 경우는 0.4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밸브 중 밸브 부근의 온도가 일정 온도를 넘으면 퓨즈 메탈이 녹아 가스를 전부 방출시키는 방식은 자, 녹아서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녹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용전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형태가 되겠고 파열판은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동식 이렇게 돼, 이건 수동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용전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녹는 겁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정압기 이상 감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정압기의 이상 감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개가 되겠고, 필터 설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압에 대처를 하는 건 이상 감압이죠. 근데 필터 설치해가지고 필터 막혔다, 뭐 이런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다. 자, 33번 도시가스 저압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수요량의 변동과 거리에 무관하게 공급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저압 공급 방식이니까 거리라든지 어떤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다. 자, 34번 액화암모니아 용기의 도색 색깔로 옳은 것은, 자, 액화암모니아는 백색이 되겠습니다. 백색. 그래서 우리가 회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색깔이 있는 것 외에 보통 우리가 회색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뭐 에틸렌, 프로판 이런 것들이 있죠. 회색을 쓰고요. 황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세틸렌, 그죠? 아세틸렌 대표적인 거 황색이죠. 주황색은 수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35번 가스 시설의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식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설명은 다 맞는 설명인데 틀린 것은 3번에 희생양극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은 설명 자체가 뭐냐면 배류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배류법. 그죠? 그래서 배류법 자체가 우리가 뭐 전이차, 그죠? 전이차에 의한 전기 회로적인 어떤 누출 전류를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배류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특수강의 내식성, 내열성 및 작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로 첨가하는 원소는, 자, 요거는 이제 크롬이 되겠습니다. 강에 크롬을 가하면은 매우 가늘게 돼서 강도나 경도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크롬이 되겠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직경 5m 및 7m인 두 구형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 탱크가 유지해야 할 간격은, 단 저장 탱크에 물분무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탱크 상호간 유지거리,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지하에 만약에 매설이 되어 있다면, 그죠? 매설되어 있는 형태라면은 요거는 1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지상일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저장 탱크의 지름, 그죠? 두 저장 탱크의 지름의 합, 그죠? 합이 되겠죠? 얘를 4로 나누어서 나온 거리. 그죠? 근데 이 거리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두 저장 탱크의 합, 지름의 합을 합에 곱하기 4분의 1을 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m, 7m, 그죠? 자, 4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그림은 가정용 LP가스 소비시설이다. R1에 사용되는 조정기의 종류는, 자, 조정기가 지금 보시면 조정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단 감압식입니다. 그죠? 2단이면은 1차적으로 감압하고 그 다음에 연소기 앞에서 다시 감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압력을 보는데요. 자, 연소기구에서 우리가 압력을 보게 되면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의 경우는 여기 나오고 있는 2에서 3.3 kPa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기 압력이 2에서 3.3은 저압이고요. 그 다음에 준 저압의 경우는 수치가 5에서 30 kPa.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배관이 점토나 모래에 의해 매설된 경우 점토보다 모래 중에 관이 더 부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4번의 설명은 모래 중에 관이 더 부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래와 점토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점토 중에 부식이 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점토보다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래보다는 점토가 더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공개 카플리 장치의 폭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틀린 설명은 2번에 압축기 윤활유에는 안전한 물을 사용한다. 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카플리 장치, 우리가 압축기 같은 경우는 공기 압축기죠. 양질의 광유를 사용한다. 윤활유로. 자, 물 또는 글리세린수,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를 사용하는 것은 산소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산소 압축기는 물, 그죠?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 그죠? 그래서 현재 공개 카플리 장치이기 때문에 양질의 광유를 우리가 윤활유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과목 마치도록